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23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어제 금투세 유예가 일단 확정은 됐는데 대주주 요건이 10억으로 결정이 나면서 그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들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하락이 또 조금 제법 크게 나왔었죠. 다만 오후장 들어와서 장 후반부 들어와가지고 낙폭을 좀 줄이면서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면서 1550포인트에 대한 미래는 어느 정도 남겨둔 정도의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어제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는데 예비치 일전에 그 속보치로 발표가 됐던 게 2.9%였는데 3.2%로 더 올라왔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 전월 대비해서 0.6% 정도가 더 올라온 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개인 소비가 이게 지금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올라오게 됐던 확정치에서 더 상향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 소비가 확실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비스 생산 쪽,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 쪽은 감소를 했는데 서비스 생산 쪽에서 증가폭이 상당히 컸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연준에서 얘기를 했었던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힌다라고 했던 그 부분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컨센보다는 낮았습니다. 전주보다는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미세하게 늘기는 했습니다만, 컨센보다는 적어지면서, 고용 아직까지 견조한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11월 경기 선행 지수 역시도, 전월보다도, 컨센보다도 못 미치면서, 고용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 서비스만 괜찮은 상황. 근데 서비스업 쪽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이쪽이 얘네들이 지금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고용은 견조한데 경기는 침체될 것 같아. 물가도 지금 잡혀야 되는 물가는 안 잡히고 있어.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최종 금리 수준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홀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어제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제 시장 하락을 좀 주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달러 강세, 국채금리 급등, 증시 폭락, 급락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왔는데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잘 몰랐는데, 우리가 지금 주택 지표들이 CPI에 제대로 PCE나 CPI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주택 경기는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역대급으로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그와 비슷한 정도로 현재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폭스 뉴스에서 최근 실제 발표되는 실업률이 CPI가 주택 경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고용 현상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년 가을 정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대형 기술주들의 대규모 감원들이 계속 역대급 대규모 감원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올해 2월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그렇다고 대안이 있는, 이걸 지금 이게 제대로 반영을 못 한다고 해서 대안이 있는 어떤 지표들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좀 됐던 상황에서 그나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 라고 하는, 실제 경기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 있고 고용 상황도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낙폭을 오후장 후반 들어서 만회하는 정도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들 급락 나왔고요. 테슬라 급락하면서 전기차 섹터들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거의 모든 섹터들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대로라고 한다면, 이거 보시면 이게 올해 연봉입니다. 올해 연봉인데, 이 역대급 하락이 나오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33%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33% 하락입니다. 역대급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뭐 그대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지금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PC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 이탈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최저점을 또 깰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근원을 기준으로 4.6 정도를 보고 있는데, 4.6% 상승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만약 4.6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1550포인트 다시 회복하는 정도의 시도는 나와줄 것 같고요. 이거보다 만약에 더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밀리는 상황, 그러면서 155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도 생겼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어제 이 충격이 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만약 이거보다 낮게 나온다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일단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별로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당장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자, 일단 우리 시장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 우리 시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현재 외국인들 선현물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선물 매도도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1.8% 가까운 하락,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지금 2.8%, 거의 2.88%, 3% 가까운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금투세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 대주주 요건 관련해가지고 이게 10억이라고 한다면, 한 종목 10억이기 때문에 10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이건 진짜 부자들이나 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정도 같으면 당연히 괜찮은 거 아니야? 나는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들 중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큰 손들이 지금 제가 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다면 들어올 물량 없고요. 연말까지 새롭게 들어올 물량은 없고 빠져나가야 되는 물량들이 일부 남아있는데 그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좋지 않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 30억이라 하더라도 들어오는 물량보다는 나가는 물량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억으로 결정이 나다 보니까 들어오는 물량 없이 나가는 물량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는 관계가 없는데 내 종목은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2,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종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와닿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직계 비존속이 다 포함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용어죠. 직계 비존속이 다 포함되는데, 직계 비존속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 10억이라는 금액 안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포함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위아래로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조부모, 그리고 부모, 그리고 우리 부부, 형제, 부부, 삼형제를 가정한다면 이거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 안 샀지만 내 형제들이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같은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그 금액을 다 합친 게 혹시라도 10억을 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몰래 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1,000만 원어치밖에 사지는 않았지만 결국 나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22%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은 더더욱이 그렇게 되면 말할 게 없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나만 해도 걸리네 마네 하는 정도의 상황인데 어이구야 이 부분까지 다 계산하면 거의 걸릴 수 있겠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은 최대한 많이 깨야 되겠는데 9억 9천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줄여놔야 되겠는데 라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 시장 매물로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면 상당 부분 올해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남아있는 물량들 한 증권사에서 아직까지 이 2, 30억, 50억에다가 맞춰놨던 물량들이 좀 있어서 아직 손 안 대고 있다라고 했던 증권사 기사들도 있었잖아요. 증권사의 애널 기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파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이런 식의 여파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잘 모르고 너무 쉽게 결정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개구리들은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지금 3%잖아요 벌써.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분들이 결정하는 게 얼마나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이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제를 죽이는 영향을 주는 이런 정책을 핀다라는 것 자체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 진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고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저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한 영향에 플러스 우리나라 대주주 요건 영향까지 지금 받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27일까지 일단 배당 날일이 28일이니까 27일까지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회피 물량이 나와야 합니다. 27일까지는. 그러면 오늘 포함하면 23, 26, 27, 3거래일 남았죠? 3거래일 동안은 물량이 얼마나 출회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집계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회피 물량이 일단은 나오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수 여파가 많이 클지 조금 적을지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고 나면 적을지 그거 부분도 예상이 좀 어려운 상태고요. 어쨌든 지수가 반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 27일까지는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들은 여파를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요거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사실상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다시 물량이 어느 정도는 들어올 겁니다. 다만 10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들어온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줄이기 시작하는 흐름들 나올 거고 만약 10억밖에 안 되니까 조금 줄여서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시장 상황도 요즘 안 좋으니까 조금 줄여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연말에 나오는 양은 조금 적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박스피를 지금까지 우리나라 계속 해왔던 박스피를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제가 정말 좀 답답하고 화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연봉으로 한번 볼게요. 연봉으로 보면 2010년대를 볼까요? 2010년대에 요때 2009년, 2010년 요때 무렵에 미국 나스닥이 지금 2200, 2300 요 정도였잖아요. 여기가 2200 평균을 내면 2200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이. 근데 지금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거죠.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한번 보면요. 2009년, 10년. 자,
요때가 우리나라 지금 한 5, 600, 요때가 2000, 그러면 한 1800 정도, 된다고 보면요. 1800 정도에서 우리 지금 요게 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기업만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발전을 안 했나요?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 차이를.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에 선진화되지 못한 공매도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물적 분할 관련된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배당 관련한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조금씩 하나씩 개선이 되고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많이 아직은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많고요. 특히 크게 지금 옥죄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대주주 요건 이거 부분이 매년 올라갔다 연말 되면 떨어져야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주주 요건 회피해야 되니까. 회피 물량이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거의 모든 섹터들 지금 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특징적인 매수를 보이는 종목 코스피 시장에서는 없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정도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비나텍, HFR, 동진세미캠, 루트로닉 정도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정도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공구음원, 양지사, HLB, 우주일렉트로 이런 정도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급격히 말라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 그 전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물량이 좀 들어오고 매도를 그 사람들이 좀 해줘야 거래 대금도 활성화가 되는데 그들이 거래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매도만 나오는 상황이니까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만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이래 왔습니다. 매년 이래 왔는데 2020년, 2021년이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고 올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는 그냥 박스권 매매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이제 조금 여건이 조금은 아마 2020년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느껴지실 거고 그 이전부터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그럼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가면 되겠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매년 똑같지는 않겠지만 역사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진보론적 순환론의 관점을 저는 이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문제들 계속 매년 반복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만 그때와 조금씩 달라지죠. 조금씩 달라지는데 큰 틀에서 보면 박스권 장세의 흐름, 과거의 흐름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회귀하는 흐름,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거에 맞는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요. 오늘까지 제가 금요일날 이 오후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